저는 6월에는 애플을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투자할 땐 투자맨! 안녕하세요. 첫째 짱이 둘째 탐행입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밝아졌네요. 그렇죠. 뭔가 스튜디오도 환해지고 네, 여러분 좀 새 단장을 빼봤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이렇게 또 뭐 날씨가 좋아졌을 때 우리가 또 주식을 술술술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술술 편! 지금 대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와,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저희가 계속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그 스승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디벨롭 해보자 라는 취지로 주식,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숨은 고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주식 편입니다. 주식에 숨은 고수를 좀 찾아서 실전 투자도 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이런 거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그 전에 탐행. 네, 뭔가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탐행이 오늘 이제 기자로 변신을 해서 네, 뭔가 브리핑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 탐행의 이야기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숨은 고수를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6월 시장에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5월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5월에는 우리가 어떤 키워드들을 또 봤을까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5월 하면 셀인 메이 생각이 나잖아요. 5월에는 매매를 할 때가 아니다. 팔아라. 이렇게 주식시장 약세를 보이곤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이 5월의 흐름을 봐서 이 6월 이후에 하반기에 주식장의 흐름을 또 예측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그렇다 보니까 5월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4월 달에는 지수가 워낙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CPI 둔화 확인 이후에 우리가 5월 시장은 조금 기대를 그래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살짝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금리에 대한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우려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최근에는 연준 위원들도 매파적인 발언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심지어는 금리 인하가 지연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또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6월 달에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역시 믿을 건 주식인가요? 역시 믿을 건 5월 시장에서는 실적이었습니다. 아, 실적이었다. 네, 역시 믿을 건 실적이다.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주도 맞아요. 잘 갔잖아요. 맞아요. 화장품주, 최근에는 음식료주, 식품주도 좋았고. 네, 전부 다 이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좀 잘 가는 모습을 5월 달에는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22일에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나만 안 샀어. 다들 그러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도 못 샀는데 천비디아 달성을 했고 반도체 쪽 기대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물론 앞서 짱행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화장품주, 음식료주, K뷰티, K푸드 열풍이 불면서 호실적을 보인 종목들 다 날아가는 주가 흐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4월 달에 계속해서 우리 투투TV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AI 또 전력 테마도 맞아요. 계속 5월 달에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테마들이 또 여러 가지 파생 확장이 됐죠. AI 반도체부터 전기 전력, 최근에는 원전, 에너지까지 다양하게 순환매가 뭔가 좀 네, 도는 맞아요. 시장이었어요, 5월달이. 네, 그래서 순환매 안에서 다양한 파생 테마들로 확장이 좀 되면서 AI 견조한 흐름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들 좀 부각을 받으면서 태양광 관련주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 태양광 관련주가 사실 AI 모멘텀도 있지만 격포제가 작용을 했습니다. 미중 관세. 그쵸, 관세 얘기 있었고. 무역 갈등 때문에 그쵸. 이제 중국이 관세 폭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산 제품 관련해서 관세 부과 소식 들리다 보니까 또 배터리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반사 이익 기대감과 함께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이렇게 좀 올랐던 섹터들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사실 이렇게 좀 잘 가는 종목 내가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시장이 아주 또 뛰어나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6월 달에 시장을 또 새롭게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장이 세계 시장의 키 맞추기를 지금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뭐 나스닥 계속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 주요국의 20개국 중에 네. 14개국이 지금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만 거기에 비해서 발맞추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빠르게 좀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또 6월 달에는 어떻게 어떤, 될지. 흐름을 보일지가 정말 또 궁금한가요?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5월은 뭔가 그래 반도체 쭉쭉 갈까 했더니만 뭐 다른 섹터들이 뭐 화장품, 식료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동안에 좀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실적주의 장세였다면 6월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서로는 걷어 제끼고 본론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6월 장세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네, 자 그러면 6월 장세 과연 어떻게 보고 어떤 계획으로 수익을 내야 될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계 김지원, 주식계 메이, 정말 뷰티풀한 그녀입니다. 바로 민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과 사랑에 빠진 민주 전문가입니다. 저희도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네, 저희 구독자층이 다 남자분인데 우리 민주 전문가 여러분들 이데일리 TV에서 지금 여러분들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번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아, 민주 전문가님 이렇게 얼굴도 예쁜데 수익률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수익률이요? 네, 전업 투자할 때 내 수익률 좀 뭔가 공개해 주신다면? 전업 투자할 때 제 수익률 저는 하루에 적어도 3%에서 7%는 꼬박꼬박 벌자.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꼭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으로 따질 때는 저도 한 200%에서 300%. 200~300%를 1년에 냈다. 사실 저는 10% 내는 것도 쉽지 않던데. 네. 대단하네요. 그럼 나의 효자 종목 하나. 효자 종 지금 당장. 네, 그동안의 투자의 그동안의 레퍼런스 가운데 그동안에 네. 최고였다 이 종목이.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종목을 조금 보면서 분석하면서 하는 편이라 근데 저는 그 중에 알소프트 할 때가 좀 재밌었습니다. 아, 네, 맛을 좀 재밌게 네, 봤다? 네. 어느 정도 보셨어요? 그때도 네. 또 말을 못할 정도인가요? 궁금한데? 네, 비밀. 비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알소프트 사실 조금 생소한 종목이어서 어떤 그래요? 종목이에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궁금해요. 알소프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차트 그림이 있는데요. 요즘에서 시작하겠다 싶어서 한참 뜰 때 있잖아요. 점점 올라갈 때. 저는 바닥에서 잡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잡아서 이제 많은 수익을 봤다. 근데 거기서 또 그냥 재밌었어요. 알소프트라는 자체에 수익 나면 재밌죠.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유명만큼이나 또 수익률이 뛰어. 이분은 네. 종목을요 찍는 족족 다 올라가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거 좋아요, 이거 괜찮았어요 하는 종목이 이후의 차트가 참 아주 괜찮았다. 네. 5월 기준으로 하면 제일 일렉트릭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제일 이름이 제일- 바뀌었죠. 네. 제일 일렉트릭. 맞습니다. 옛날에 종목이 네. 와 굉장히 잘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님은 종목픽이 남다르구나를 제가 이제 떡잎부터 알아봤던 숨은 고수였어요. 앞으로도 좀 기대해봐도 네. 될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네. 이제 돈을 그동안 어떻게 수익을 내셨고 그러면은 그 노하우는 뭔지 알아보기 네. 전에 우리 그 탐행의 브리핑을 들어보셨을 때 네. 6월 장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6월에는 애플을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플을 네. 저도 앱 땡기긴 하니까 네. 애플 좋죠. 네, 애플 좋습니다. 네, 애플을 봐야 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근데 애플이 최근에는 조금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락하고 좀 부진하다 했는데 조금이 아니고요. 4월까지 연초에서 12%좀 하락했기 네.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하락하지 않았나? 그 이유가 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애플이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 또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에는 애플이 WWDC라고 네. 거기에 이제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애플이 AI에 이제 접근을 한다. AI에 대한 전략이 어떠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많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제. 그럼 약간 일정주 같은 느낌인가요, 애플이? 그쵸. 갑자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직해요. 다른 거는 이제 실적이나 이제 그렇게 올라간다 치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적인 걸로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6월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약간 단기로 볼만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AI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면 AI에 또 볼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AI 관련주를 또 많이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애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사주를 대량 매집 하고 그쵸. 있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거를 우리가 뭐 호재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거 주가 더 막 급등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실적이 줄어드는 회사가 자사주를 많이 매입한다는 것은 이제는 곧 호재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또 좋은 얘기네요. 네, 그쵸, 그쵸.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을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플을 사고는 싶은데요. 제가 사실은 또 이제 미국 시장을 보긴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국내장을 본다라고 하면 뭐 관련한 종목을 또 뭘 제가 보는 게 관련 좋을까요? 종목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뭐 섹터로 따지면 섹터로 따지면 이제 AI AI 쪽 보고 애플의 그 온디바이스 네. AI 관련주로 해서 저는 브리지텍 브리지텍 네. 빨리 써요. 우리 브리지텍. 모아보세요. 브리지텍 네. 그리고 라노공업 나노공업 네 그리고 코세스 나노공업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 있을까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제 기준과 원칙에 의한 그리고 차트나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안전하고 정확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AI 관련된 좋은 종목들을 한번 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과 공통점의 원칙은 이 우리 민주 전문가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이 세 가지 공통점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저는 항상 기본 분석을 기초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제 기본적 분석이 이제 맞아 떨어져야겠죠. 제 기준과 원칙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떤 건지. 그러면 이제 민주 전문가님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렀잖아요. 네. 너무 빌드업이 길었어. 네. 그래서 이제는 알고 싶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종목을 볼 때 항상 이 마인드셋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로 위험한 종목을 위험한 차트를 말하자면은 뱀 차트. 뱀 차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뱀 차트는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차트 중에 뱀 차트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뱀 차트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뱀 차트 처음으로 이제 HLB라는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쪽이에요? 네. 네, 두 번째는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보시면 제가 화면 띄워드리죠? 네, 지금 화면에 나갑니다. 네, 보시면은 뱀이 링을 통과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HLB를 하는데요.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HLB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보시면 시작은 이렇습니다. 시장은 장대 양봉 들어오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동일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 차트지만 너무 정직하게 올라간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흔히 착각하시고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에서 시작하셔서 뭐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다면 너무 안심이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러지 못하고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잘 들어갔다가 어느 시점에서 나오지 못하고 HLB 계속 대기하다가 지금 완전 날아갔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이 뱀 차트 확인해 보시면은 너무 정직하게 올라간다. 원래 주가는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눌렸을 때 저는 낙폭 구간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낙폭 구간이 없고 계단 형식으로 올라간다 하면 약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이게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네, 의심해 볼 수 이럴 때가 더 있다고.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흔히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데 타서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빠져나오질 못하세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나도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저희는 기준과 원칙이 정말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공부해서 언제 빠져나올지 또한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목표가도 자기 자신이 세울 수 있어야 한다. 해서 이제 저는 일단 뱀 차트 보면 너무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봤는데 또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은 계속 두고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 분석을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 할 때 구석구석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종목도 건강검진 해야 하니까 전 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도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해서 우리는 기본적 분석을 꼭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 분석도 한 번에 볼 수 있게 일단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 종목의 차트는 위험한 거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네요. 오히려 눌릴 때가 좋은 거네. 그쵸. 네, 오히려 눌릴 때 기회가 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담을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뱀 차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경우가 뱀 차트고요. 정상적인 종목들을 볼 때 그리고 제가 기준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 차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GST라는 종목인데요. 네. 건강검진을 했을 때 좀 건강한 종목의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기준을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뱀 차트는 여러분 안 되는 거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투자하는지 되는 거 그거 볼게요. 네. 네. 보시면 첫 번째 기본적 분석으로 대주주 지분을 일단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네, 대주주 지분을 확인해 주실 때 지분율에 이제 지분율을 확인해 주셔야 하죠. 네,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주식의 기준이 주인이 있습니다. 될 만한 비율이 네. 기준이 있다. 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근데 네. 왜 20% 이상이어야 돼요? 이 대주주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요. 네. 그 지분이 탄탄하게 적어도 2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데 앞서 HLB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을 확인해 보시면 9%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적게 튼튼한 그런 기둥 같은 그런 분이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건물주로 따지면 건물의 지분이 9%인 거야. 네, 내가 그렇죠. 건물주인데. 네, 근데 그쵸. 건물주가 한 20% 이상 그 건물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 좀 다른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든든하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는 무조건 20% 이상이어야 한다. 적어도. 적어도 그러니까 네. at least입니다. 적어도요. 네, 여러분. 적어도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좋아. 좋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고 이해가 쏙쏙 돼요. 안정성 지표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안정성 지표 보시면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야, 이거 유동 비율 어렵다, 그렇죠? 네, 유동 비율이 네, 유동 비율이 무엇이냐 하면 간단하게 이 회사가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부채 비율은 뭘까요? 이런 손부채는 아니잖아. 이런 건 네. 아니야. 이건 아닐 거고. 네, 부채 비율. 네. 네, 그쵸, 그쵸. 빚이에요. 부채 비율은 바로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네. 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셔야 하는 게 부채보다 유동 비율이 더 높아야겠죠. 빚보다는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야지 하니까. 좋은 기업이니까. 네, 그래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확인했을 때 유동 비율이 현저히 굉장히 높으면 좋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회사가 적어도 상장 폐지될 확률은 적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흔히 아시는 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나 그럼 3년 연속 뭐 네. 흑자여야만 하나요? 네, 전문가님 그쵸. 기준은? 네, 대부분 기본적 분석 가셔서 적자가 나 있거나 빨간색 글씨가 많으면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님 기준은 하나도 없어야지만 패스예요? 네, 그렇죠. 네. 흑자여야 한다. 완전 없기보다 최근 기준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3년 이내로의 네. 흑자? 네네네. 3년 이내로의 흑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 또한 비슷한 맥락이죠. 그냥 부채 빚이 맞냐, 뭐 아니면 현금을 자산이 많냐. 네,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돈이 많냐, 빚이 많냐, 현금할 수 있는 돈이 많냐. 그래서 그 바탕으로 이제 이 회사가 정말 단단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아무리 장기전으로 봤을 때도 망하지 않았을 그런 회사를 이제 고르는 거죠. 그럼 비율로 따지면 부채 비율은 뭐 몇 퍼센트 뭐 이하여야 된다,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나요? 네, 그런 것도 있죠.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에 대한 저의 기준은요. 부채 비율은 150% 이하여야 한다. 150% 밑으로. 네, 150% 이하여야 하고요. 유보율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근데 그 기준점이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기준점은 딱히 누가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전문가들의 이제 촉이랄까, 네, 그 육감이랄까. 네, 그쵸. 그냥 적어도 이 정도면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실전 투자를 했던 분이다 보니까 전업 네. 투자를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감으로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신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제 기준으로 의해서 안 간 종목들은 못 봤습니다. 저는. 야. 자신감. 네. 사실 네. 이런 게 진짜 찐이거든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고 내 기준으로 난 한 번도 안 간 적이 없다. 네. 이런 없습니다. 게 여러분들 그 투자가 아닌가. 네. 투자가의 나야 나. 네.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언니들이, 이런 또 전문가님들이 영앤 리치 아닐까 아. 싶어요. 저의 워너비. 네. 네, 여기 앞에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더. 네,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 꼭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목표가 산출까지 알려드리고 싶지만 알려드릴까요? 목표가를 산출한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매수를 하면 네. 목표가까지도 아예 정해버린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죠. 기본적 분석을 보고 유력하네요. 네, 기본적 분석을 보고 딱 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목표가까지 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해야 안전하고 정확한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하세요. 네. 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BPS입니다. BPS 그게 네. 뭐예요? BPS 굉장히 어렵죠. 잠깐만요. 암이에요? 암이 팬이었어요? 네. 네. 저도 전국 좋아합니다. 아. 네. 네, 저는 B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BPS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PS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청산가치라고 하는데요. 청산가치. 네, 청산가치 굉장히 어려우시죠?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쉽게 청산가치는 이 회사가 망했을 때나 아니면은 이 회사가 폐지됐을 때나 했을 때 순수하게 정리해서 남은 자산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남은 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나 그런 자산이라고 네, 파산했을 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BPS로 이제 목표가까지 산출이 가능하거든요. 정확한 계산 방법은 제 TV에서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는 안 합니다. 유튜브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네. 언제 여러분들 하냐면 네. 오후 6시인가요? 네. 6시 네.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자막에 네. 민주 전문가님 출연했을 때 그 BPS 상상 네. 방법 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치만 목표가 산출할 때는 BPS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요 정도만 알아도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짧게 한마디로 BPS는 이렇게 땡땡땡 산정하는 거다. 네,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BPS의 2배 약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힌트. 24.503이면 곱하기 2를 하면 여러분들이 목표가래요. 네, 곱하기 2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GST 차트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동안 실패했냐면 목표가를 왜 안 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BPS 2배. 그럼 매도가도 혹시 미리 정해 놓고 들어가세요? 목표가가 매도가입니다. 그럼 손실을 보고 있다. 손절가는요?
손절가 저는 손절 없습니다 사실. 와. 손절 없고요. 좀 길게 이런 길게 전문가는 또 봐도 처음이야. 네. 손절가 안 정하고 목표가만 정하는 전문가. 네, 무조건 수익이 나는 종목만 들어간다가 저희의 그거고요. 지금 오케이, 그럼 네. 여기까지. 그리고 네. 궁금하거나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 목표가 산출하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민주 전문가의 신대가대 투자 비법을 채널 고정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채널 와서 다 네. 채널을 이렇게 홍보하시네요. 네. 네, 저희는 영생 기업입니다. 영생인데 네, 좋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이데일리 TV 사랑합니다. 네. 네,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게 있다면요. 저는 이제 저희 투투TV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주식 고를 때도 정말 신중하게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 고를 때도 왜 엄청 신중하게 고르고 결혼할 사람, 연애할 사람 고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할 때도 종목 하나를 고르더라도 안전하고 정확한 그리고 건강한 종목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박수요, 진짜. 네, 뭔가 저보다 언니 같은 이렇게 멘트를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인생도 그리고 사람도 정말 잘 골라서 주식도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투자하실 때 오늘의 노하우 잊지 마시고 BPS 산출법 곱하기 2가 목표가고요. 손절은 없습니다. 자, 바로 주식계 김지원 주식계 바로 떠오르는 혜성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민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무리 인사할까요? 투자할 땐 투자맨.